이권을 독점하면 결국 망한다. 중국 주나라 10대 임금은 여왕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재위 30년에 이권을 탐내어 그런 것에 능한 영의공이라는 사람을 총애했다. 그러자 예량부라는 대부가 여왕에게 간하였다. 왕실이 장차 쇠미해지지 않습니까? 영의공은 이권을 독점하기만 좋아할 뿐 커다란 재앙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저 이권은 만물이 생장하는 것으로 이는 천지의 소유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를 독점한다면 큰 환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천지의 만물은 사람마다 함께 몫을 취하는 것이지 어떻게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어느 한 사람이 이를 독점한다면 반드시 엄청난 노여움을 사게 되고 커다란 재앙을 초래하여 막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러한 행위가 폐하께에 영향을 미칠 터인데 폐하께서는 오랫동안 무사하리라고 보십니까? 대저 한나라의 군주가 된 자는 당연히 이권을 개발하여 위아래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분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천신과 백성들과 만물이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날마다 경계하고 원망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이 이득을 독점하면 이를 도둑이라고 일컫는데 군왕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신다면 폐하께 귀의하는 사람은 적어질 것입니다. 영의공을 중용하신다면 주 왕조는 쇠미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왕은 예량부의 간언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끝내 영의공을 경사에 임명해 국사를 주관하게 했다. 여왕은 포악한 정치를 일삼고 지나치게 사치하고 교만하게 굴어 백성들이 왕을 비방하게 되었다. 그러자 소공이 간하였다. 백성들은 폐하의 명령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왕은 이에 진노하여 위나라에서 온 무사로 하여금 비방하는 사람을 감시하게 하였고 무사가 보고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여버렸다. 이렇게 되자 비방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제후들도 주나라에 조현하러 오지 않았다. 여왕 34년, 여왕이 이전보다 더욱 엄하게 탄압하자 백성들은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도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 눈짓으로 의사를 주고받았다. 이렇게 되자 여왕은 기쁜 나머지 소공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비방을 금지시키니 백성들이 감히 말을 못하는구려. 이에 소공이 대답했다. 이는 백성의 입을 틀어막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막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막았다가 뚝이 무너지면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상하게 됩니다. 백성들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수로를 내어 물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백성들로 하여금 말을 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합니다. 대저 백성들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고 이루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백성들의 입을 틀어막는다면 폐하를 지지해 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여왕은 소공의 간언을 듣지 않았다. 그리하여 나라 안에 감히 말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됐다. 그로부터 3년 후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반란을 일으켜 여왕을 습격했다. 여왕은 채 땅으로 도망쳐 도읍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었다. 위 내용은 사마천의 사기 중 주본기에 기록된 내용이다. 예량부와 소공의 간언을 현대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만일 이 건을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이 독점한다든지 언론을 탄압하거나 어용 언론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다면 반드시 커다란 재앙이 일어난다.
되죠. 이권은 많은 사람들이 사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특정인이나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사무엘슨이 말한 바와 같이 자기 힘으로 사업을 이뤄 놓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창립자도 실은 모든 사회 제도가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었던 것이며 그 사업이라는 것도 수백만 사람들의 공동 산물인 방대한 기구와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의 혜택 속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이 사회적인 요인들을 모두 제거해 버렸다고 하면 거기에 남는 것은 풀뿌리와 나무 열매와 작은 생물을 먹으면서 목숨을 이어가는 벌거벗은 야만인에 불과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것이다. 어떤 사회, 어떤 조직이든지 특정인 또는 특정 세력이 이권을 독점하고 이를 호도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오도하면 반드시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다. 우리는 2011년 발생한 영국의 폭동과 미국의 월가 점령 시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모두 불행해지기 전에 공정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이권을 독점하면 안 된다는 교훈은 네트워크 마케터들에게도 매우 소중한 덕목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 비우호적인 인식이 형성된 것도 일부 기업과 사업자들이 이권 독점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금 어찌 되었는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무명무실하게 되었다. 리더 또는 스폰서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특히 명심해야 한다. 이권을 팔로워 또는 파트너들로 나누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에만 네트워크 마케팅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다. 공정성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아담 스미스를 효시로 한 경제학은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경제학 이론들이 실제 경제와 인간의 경제 활동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론과 실제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는 인간이 갖는 다양한 사회적, 인지적, 감정적 요인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심리적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편향을 무시한 것과 관련이 있다. 실험 심리학의 발달로 인간의 의사결정과 행동이 실제로 어떤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가가 점차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심리학과 경제학의 결합해 나타난 것이 행동경제학이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실제적인 인간 행동을 관찰하고 연구해 인간이 어떤 원리에 따라 행동하고 그 결과는 어떤지를 규명하려 한다. 전통적인 주류 경제학은 인간을 완벽하게 이기적이며 합리적인 존재, 즉 호모 이코노미쿠스로 가정하고 이론을 정립한다. 그러나 실제 인간의 행동은 완벽하게 이기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관찰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최후 통첩 게임 모형의 실험을 통해 인간은 완전하게 합리적이거나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최후 통첩 게임에서는 마음대로 돈의 배분 비율을 결정할 수 있는 제한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제한을 받는 반응자도 제한을 받아들이는 게 자신에게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제한을 거부했다. 그러나 최후 통첩 게임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은근히 이기심을 숨긴 이기적인 계산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공정하게 나눠야 된다는 마음 또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런 행동이 나온 게 아니라 너무 적게 제시해 상대방이 거부하면 자신도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을 만큼만 제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이런 의문을 확인하기 위해 설계된 게임이 독재자 게임이다. 이 게임에서는 제한자는 마치 독재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
제한자는 오리지널 최후 통첩 게임에서처럼 돈의 배분 비율을 제한한다. 다른 점은 반응자는 거부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는 제한자가 제시하는 비율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 게임에서 제한자는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걱정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한마디로 자신의 속마음을 숨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한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좋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가? 공정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 1986년 다니엘 카네만 교수 등은 161명의 학생에게 $20를 주고 독재자 게임을 수행해봤다. 제한자들에게 $20를 주고 반응자에게는 거부권을 주지 않았다. 제한자들이 제시한 비율은 최후 통첩으로 반응자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학생들 중 70%가 $20를 공평하게 나눠 가졌다는 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 제한자는 자신의 욕심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입장에도 즉 9대1, 9.9대 0.1을 제한하더라도 상관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실험 결과는 제한자들이 상당히 관대한 제안을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상대방이 거부권을 가지는 오리지널 최후 통첩 게임보다는 인색하게 제한하는 비율이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7대3, 심지어는 5대5, 6대4로 나눠 가지는 비율이 30%를 상회했다. 이 독재자 게임으로부터 우리는 최후 통첩 게임에서 제한자들이 상당히 관대한 제안을 한 것은 상대방의 보복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기에 실시한 최후 통첩 게임은 주로 미국인을 상대로 실시됐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결과는 미국인들의 고유한 문화에서 나온 것이라고 추론을 해볼 수도 있다. 행동 경제학자들은 이와 같은 결과가 인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또 여러 나라에서 여러 번의 최후 통첩 게임을 실시했다. 그런데 현저한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게임의 결과는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공정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는 문화권에 관계없이 인류 보편적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은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때는 당장 눈앞의 경제적 이득도 거부하고 강한 분노를 표출한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판을 깨버리는 행동도 서슴없이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를 분노의 사회라고 보도하는 언론도 있다. 절대적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소득 분배 게임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에 기인하는 분노의 표출이다. 더 늦기 전에 게임의 룰을 공정하게 정립해야 한다. 공정성이라는 가치는 네트워크 마케터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공정성이라는 가치는 네트워크 마케터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네트워크 기업과 사업자들, 특히 경영자와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마케팅 플랜을 구축하고 시행해야 한다.